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대학생 학과 멘토링을 맡은 황지우라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대면 강의를 통해서 학생 여러분들을 만나서 수업을 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코로나19로 의해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고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 자신의 미래 학과를 정하는 데 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멘토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 간단한 소개와 학과 그리고 전공에 대해 설명을 하려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 학과에 대한 진로 멘토링 그리고 진로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학교와 학교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질문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기계공학과 16학번 황지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작년 유럽 여행 때 찍은 사진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을 못 가는 이 상황에서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나곤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학과에 대한 소개입니다. 기계공학과는 모든 산업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의 전 분야에 저희 학과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전자, 중공업, 건설업 등이 있습니다.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그리고 연구직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수강 과목으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꼽자면 역학 과목입니다. 정력학, 동력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연력학 이 5가지 역학이 이 기계공학과의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실습 및 실험을 통해 실제 적용하는 예를 살펴보고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프로그래밍이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저희 학과도 CFD, 인벤터, 카티아 등과 같은 구조와 물체에 대한 현상 해석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하곤 합니다. 또한 설정된 값이 아닌 본인이 임의로 설정을 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C 언어와 같은 코딩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부 과정에서는 이보단 기존에 존재하는 툴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주로 합니다. 그러므로 학부 과정에서는 세부 분야를 깊이 공부를 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관심이 더 생긴다면 대학원 과정을 밟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필요 적성은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 평소에 앞에서 설명한 저희 과가 메인인 산업에 관심이 많거나 물리 쪽에 흥미를 가진다면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래밍이 강조되고 더 많은 분야에 사용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래밍을 잘한다면 분명히 관련된 적성이 맞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되는 것은 책임감입니다. 엔지니어가 책임감을 갖지 않아 일어난 참사는 상당히 많고 주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삼풍백화점의 붕괴, 성수대교의 붕괴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실수로 대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하고 책임감을 가지는 자세가 동반됩니다. 다음으로는 1학년 과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1학년 과목은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거의 동일한 과목을 수강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교양 과목이며 저희 학교는 정력학과 창의설계 2개의 과목을 2학기 때 전공 과목으로 수강합니다. 정력학은 쉽게 말하면 정지된 상태에서 물체에 대한 해석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매우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의설계는 뒤에서 사진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레고 마인드스톰에
NXT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프로그래밍과 하드웨어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사실상의 실습 과목으로 주어진 주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학년 과목입니다. 2학년부터 실질적인 전공 과목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이지만 중요한 과목이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앞서 설명한 연력학, 재료역학, 동력학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 과의 기초이자 기본이기 때문에 어느 전공 과목을 듣더라도 연결이 됩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각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와 관련된 기초전기전자, 실제 산업에 사용되는 기계 제작 공정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공학 수학 과목은 1년간 배우며 이는 전공 과목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수치 해석은 수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비선형적인 것들에 대한 해석으로서 쉽게 말하자면 프로그래밍으로서 근사값을 얻는 과목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비선형 문제를 다루는 기계공학과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기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AD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으로 물건을 설계하여 구조 해석을 하던가 모달 해석을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예를 들자면 설계한 물건이 특정 부분에 힘을 가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줍니다. 3학년 과목입니다. 3학년은 2학년 때 배운 기초 전공 지식을 활용해 실제 실습 혹은 설계를 하는 과목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팀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 과목이 다수 존재하므로 역학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유체역학을 배우며 기계공학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열 전달을 배웁니다. 이는 식과 개념이 모두 어려운 과목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기초 전공의 응용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학년 때는 응용 과목들과 세부 분야의 과목들이 많습니다. 설계 과목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고 완성도가 높은 과목이 존재하며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석으로서 수치 해석의 응용 과목인 전산 유체역학과 전산 구조역학이 눈에 띄며 이는 대학원 과정을 갈 시 매우 세부적으로 배울 수 있고 연결이 잘 돼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2는 진학 멘토링과 진로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학과가 진출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두산중공업, 현대건설과 같은 산업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심지어 금융 분야까지 진출하기도 합니다. 금융은 수학적으로 매우 예민한 분야이므로 수학과 매우 관련된 저희 학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련돼서 진출을 하기도 합니다. 진학 멘토링 분야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정시로 왔기에 정시를 기준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학생부 전형은 모든 교과목 성적이 뛰어나던가 혹은 학과 관련된 스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논술은 내신을 보지 않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논술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논술은 최저 수능 등급이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정시에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시에 올인하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파트 3에서는 학교와 학교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학교는 광진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아주 좋은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2호선과 7호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통학하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 학교 근처에 세종대와 어린이대공원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세종대 학식이 유명해서 가서 한 번씩 먹고 오긴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이 있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다면 옆에 가서 봄이나 가을에 벚꽃놀이나 혹은 낙엽을 즐기시면 매우 좋을 겁니다. 캠퍼스는 학교의 대표적인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수가 매우 크게 있고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또한 대학교를 진학하면 알게 되겠지만 캠퍼스가 평지라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가 상당히 크다 보니 지하철역을 사실상 3개를 이용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문 쪽에 건대 입구역, 후문 쪽에 어린이대공원역, 그리고 학교의 자연대 쪽이 존재하는 구의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축제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실제 축제에서 호수에 배를 띄우는 등의 활동도 진행하곤 합니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초대 가수를 와서 상당히 즐겁게 놀 수 있고, 다양한 동아리에서 컨텐츠를 매우 즐겁게 준비하므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매우 상승 중인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웃풋으로는 요즘 굉장히 핫한 서정진 회장님이 계시겠습니다. 또한 바이오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선배들이 꽃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건국대는 한국 학생 창업 프로그램이 매우 잘 되어 있어 실제 창업자 수가 전국 7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입학 성적도 매년 상승 중입니다. 원래 예체능과 바이오가 유명한 학교에서 많은 투자를 통해 종합대학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트 4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중반 때까지만 해도 문과로 이제 전향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라 해야 될까? 걱정이 많았다라고 해야 되나? 하지만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과 대학 때 배우는 교육과정은 아예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못했던 과목들 혹은 분야더라도 대학교 때 와서 배운다면 또 새로울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학생들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매우 다른 분야를 공부를 하고 있고, 어차피 대학교 와서는 계산기를 쓰면 되므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학이라는 단어를 사실 정의를 한마디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물체나 어떤 사람의 힘을 가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야구 같은 경우에는 공이 이제 어떻게 회전을 해서 변화구가 들어가는지, 축구 같은 경우에도 무회전 킥이 그게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제 골이 들어가는가, 그 정도. 사실 운동신경이 받쳐줘야 되고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총 3가지로 나뉘는데, 교내 동아리, 그리고 교내 동아리라고 해서 중앙 동아리와 그리고 학과 내에 존재하는 동아리와 연합 동아리, 이제 3가지로 나뉘는데, 학과 동아리는 이제 학과 사람들과 이제 지내는 동아리이다 보니 이제 학과 관련 산업의 이제 스펙을 닦기 위한 그런 것으로 많이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앙 동아리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연합 동아리는 이제 혹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른 학교와 이제 연합을 해서 만든 동아리인 연합 동아리에 가입해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연애를 하고 싶으면 중앙 동아리나 연합 동아리로 가라. 예, 공대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을 밟고 있을 텐데 사실 대학교를 가는 것은 상당히 머지 않은 일이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완벽하게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다양한 학과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던가 경험을 하는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미래를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